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오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지금 국회 이제 외통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네. 대북전단 금지법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네.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이 관련 법의 통과 의미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서로 다 잘 안 지켜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잘 지켜야 북으로 하여금 이걸 지키도록 요구할 수가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북 전단 금지법은 양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고 북은 우리한테 전단을 날리고 있지 않잖아요. 예. 북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다는 게 좀 그런 거고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접경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주변에 한정돼서 제한한 것이지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북에서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건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든지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3만 3천여 명의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현재 통일부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탈북자 조직이 150개가 넘어요. 맞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가 있고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괜찮고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국회 와서 떠들고 마음대로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남북 관계라는 게 이중적 관계이기 때문에 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우리가 합의대로 끌어내려면 예. 저는 이런 입법 조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반대는 예상이 되니까요. 그렇다 쳐더라도 또 근데 국제인권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좀 부담은 되죠. 국제인권단체라는 게 사실 한두 개입니까? 항상 예. 미국에서도 좀 우익적인 단체들이 탈북자들한테 자금을 지원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국회에서 공청회를 해봤더니 이거를 그런 국제단체, 국제우익단체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풍선 한번 날리면 돈 얼마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한 의미의 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정치 이벤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죠. 같은 탈북자 단체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본회의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처리되겠죠. 이게 네. 야당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니까요.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걸 법으로 할 필요 있느냐만 반대였지. 예. 사실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거를 통해서 그런 민감한 지역에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니까 막아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셨거든요. 예. 큰 약간 과잉이냐 아니냐 논란인데 이것은 북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남북 합의가 끊어지면 이 효력이 상실되도록 부칙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준이죠. 그거 좀 완화했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예, 통일부 노력하고 저도 이번에 미국 방미를 해서 그런 제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미 국무부에서 약간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신속한 절차를 돼 있고 면제 승인 유효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 정도의 약간 완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특히 인도적 지원 문제는 꼭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인도적 지원이 되려면 대북 제재 예외 규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외를 받으려면 유엔 안보리 예외하고 미 행정부의 집행명령, 대통령의 집행명령의 예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조직이 미 재무부고 그 밑에 오팍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담당 국장과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 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미국을 갔다 오셨지만, 네. 14일인가요? 이 다음 주에
또 국회 이제 외통위 차원에서 또 미국을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이든 네.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런 의회 외교가 좀 어떻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어서 예. 의회의 말을 존중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당선자는 상원 6선 의원이니까 36년을 한 거죠. 그리고 72년도에 최초로 29살의 상원 의원이 되셨으니까 지금 48년을 정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가 원래는 이달 13일 날 갈 계획이었는데 미국 코로나가 너무 악화돼서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전후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아, 연기하셨군요. 예. 도저히 의원들을 만날 수도 없고 현재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모든 게 지금 미국이 차단돼 있어서 예. 또 아직 인수위 의원들은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외국 정치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많은 접촉을 하는 부분들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부산 명예시민이 되셨더라고요. 아직 안 됐고요. 아직은 안 됐나요? 이번 10일 날 내려가서 예. 시민증 수여식을 하기로 해서 부산에 내려갈 계획입니다. 예. 아니 지역구도 인천이시고 또 수도권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부산이랑 좀 인연이 있으셨어요? 네, 저 국회의원은 사실 선설할 때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 지역구는 인천 계양구지만 나라 전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특히 가덕도 공항 문제는 제가 인천시장 시절 인천국제공항을 쭉 관리해왔기 때문에 네. 공항에 대한 또 공부도 많이 했고요. 고민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이는 김해공항은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일관되게 강조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고맙다고 저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거기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부산에 그 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저도 한 2번 가보고 배로도 가보고 한 3번 정도 돌아봤는데 이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를 그냥 매립해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거의 한 반반입니다. 한 육지하고 이 바다 매립한 부분이 반반이어서 육지 부분을 깎아가지고 매립을 하기 때문에 예. 수심도 20m 이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타당한 입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새 워낙 이 현안이 뜨겁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면요. 네. 오는 목요일입니다. 이제 네.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예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떠세요? 또 법조인 또 출신이시고 해서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글쎄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어찌됐건 저는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임기를 2년을 보장을 해놨는데 사실상 지금 그 검찰총장의 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본이든 아니든 간에 검찰청법 제4조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되어 있고 특히 검찰이라는 것은 더욱더 최고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인데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1위로 거론된 것 자체가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검찰의 객관적 중립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다. 자기는 검찰총장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묵인하면서 자신이 계속 여론조사에 대선 후보로 거론된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총장이라는 기소 독점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간다면
검찰총장직이 사실상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 예비 선거 운동으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추미애 장관과의 서로 간의 잘잘못 세부적인 거 양비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판단이 이 국가의 전체의 검찰 조직의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제 이 검사 징계법이죠.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징계위원 이 과반 이상을 이렇게 임명 또 위촉할 수 있는 이 검사 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됐다. 그래서 이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정말 저것도 정말 과잉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죠. 지금 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바라보는 이제 국민 시선이 좀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 피로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이 여론에 반영돼서 그런지 지난주 보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 지지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정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윤석열 총장을 연수원 지금 23기가 되는 사람을 4기를 앞당겨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인사, 파격 인사를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또 거기서 또 파격으로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저는 무리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도 검찰총장을 특수부 출신을 임명한 게 과연 맞느냐. 그렇잖아요. 이 형사부 출신은 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이제 송치를 해오면 이게 객관적으로 됐는지 좀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된 분들인데 특수부 검사는 자기가 인지해서 별건 수사를 하든지 뭐든지 잡아가지고 월급 맺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많은 기업인들 검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낄 겁니다. 뭐 사건 조사해서 아니면 스톱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뒤져서 끝까지 해가지고 뭘 월급에서 하니까 맨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별건 수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특수부 검사들은 그걸로 훈련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혀놓으니까 이게 특수부장인지 검찰총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직접 사건에 일선 검사들에 맡겨놓고 검찰총장은 외피 역할만 해야 되는데 본인이 특수부장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검찰총장이 돼서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 불안해 되겠습니까? 이 균형이 없이. 네. 그래서 참 이런 애초부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야당이나 어른 그러겠죠. 그러게 누구들이 집권당이 임명해 놓고 무슨 소리 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저희들로서는 돌이켜서 반성해야 될 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9일 수요일이면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관련된 게 이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법 개정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떻게 공수처법은 개정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돼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워낙 야당이 공수처법을 애초에 반대를 했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이거를 현재 또 제소를 해놓은 상태고 계속 이거를 비토하는 걸로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수처라는 게 사실 여당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닌가. 동의하시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7명의 추천위원회 여야 2명씩 하기로 된 것을 그냥 국회란 이름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내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착 상태를 막기 위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시 정기국회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요. 아무튼 서초동과 여의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된 얘기 많이 여쭤봤네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